네, 안녕하세요. 세뇌탈출입니다. 원칙적으로는 내년 2월달 설날까지 경자년이 이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는 다 신정을 세니까 공식적으로는 그 경자년 마지막 날이라고 치고 올해 2020년 경자년에 무슨 일이 있었나 경희대학교 조성환 교수님 모시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 올해를 이 한자 놀이 좀 해보죠. 네자 성어로 말하면 뭡니까 올해? 중국 애들 좋아하잖아요. 천하대란입니다. 천하대란의 한 해. 전 세계가 그냥 전쟁입니다. 전쟁. 예, 예. 그러니까 확 뒤집힌 거죠. 뒤집혔죠. 예, 난잡한 일들이 엄청 많이 벌어졌는데 가장 처음에 꼽을 수 있는 게 뭘까요, 올해? 제일 팬데믹 있었는데 중국 코로나 세계 대란입니다. 중국 코로나 세계 대란. 예, 예. 여기 이 중국 코로나가 예, 예. 이제 과연 이게 인공 합성된 거냐? 예, 예. 지금 미국으로 망명한 홍콩 그 과학자의 얘기로는 이건 인공 합성됐다. 두 개의 바이러스에서 유전자를 따내 가지고 그렇죠. 예. 합성시킨 거다. 근데 그 중에 하나는 중국 인민 해방군만 가지고 있는 그런 바이러스다. 그렇죠.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게 이제 과연 인공 합성된 거냐, 혹은 인공 합성이라면 이게 고의 유출이냐, 아니면은 사고 유출이냐. 예, 예. 이건 미스테리로 남을 수밖에 없죠. 미스터리인데 사실은 우리가 제일 먼저 우리 백모 선생님이 그랬잖아요. 자연계에서 존재하는 조합이 아닌 변형이 아닌 이게 유전자 조작일 가능성이 거의 확실시되는 방식의 바이러스다. 아마 제가 그랬나요? 기억나실 겁니다. 저 그렇게 무서운 얘기했나? 아니야, 그때 중간 숙주가 어떻고 이렇게 여러 가지 네, 해가지고 네네. 우리 천재백모께서 네.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또 과감하게 네, 우리 대학 시험 치던 그 본고사 수준으로 열심히 네네. 해가지고 그게 맞죠. 세상에 아무리 자연계의 현상이라도 들여다보면은 기전 같은 것들을 보면은 패턴은 이해할 수 있으니까 아마 제일 먼저일 겁니다. 한국에서는. 이제 이게 인공합성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이제 그 두 개의 핵심적인 근거를 들어요. 그렇죠. 이게 뭐냐면은 두 개의 그 유전자 그 구조의 예. 그 바이러스의 그 결합 방식이 그렇죠. 이 중간에 그 S 단백질을 만들어내는 부분하고 그렇죠. 실제로 이제 병을 이제 진행시키는 부분이 완전히 다르게 두 개가 결합해 있다. 그렇죠. 라는 게 이제 하나의 그 인공합성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근거고, 또 하나는 이제 영어로 말하면 spillover reservoir. 그렇죠. 즉 다시 말하면은 이게 인간에게 건너오기 전까지의 자연 상태에서 어떤 동물의 특정 인구 집단에 이게 존재해야 되는데, 그렇죠. 이게 만약에 박쥐에서 왔다 그러면 이거 걸려 있는 박쥐가 천지사방에 깔려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그런 그 동물군을 발견을 못했다 이거지. 그래서 박쥐다, 천상갑이다, 이야기가 많았는데 연어, 연어까지 노르웨이산요.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이야기하고 편의적으로 중공산당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그건 하나도 과학적인 근거가 없고 확정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중국 공산당의 지칭만 있었고 거기에 대한 과학적인 증거는 전혀 가지지 않았고 단 우한 그 생물학 무기연구소에서 발언되었다. 그게 사고인지 고인지 그게 유출되었고 그다음에 중국이 그걸 처음에 공개해서 빨리 조치를 한 게 아니라 상당한 시간 동안 그걸 비밀리에 붙였고 그다음에 밖으로 확산이 되는데 사실은 그냥 그 방치를 한 것 그것까지 사실이고 그다음에 거기에다가 플러스 이제 이런 측면에서 이게 이 바이러스가 나왔고 이게 자연계에서 잘 합성되지 않는 변형되지 않는 바이러스고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엄청난 전파력과 그 다음에 어느 일정한 단계를 넘었으면은 치명적인 그런 말하자면은 바이러스고 그게 그리고
급속도로 한 3개월 만에 전 세계를 다 유행을 해버린 그런 대란이 났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이게 과연 합성되는 건지 또 네. 합성되는 경우에 이게 밖으로 나온 게 유출인지 아니면은 고의 유출인지 사고 유출인지 이거는 안 밝혀져요. 그렇죠. 네. 그러나 중국 당국이 이거를 1, 2개월 동안 숨기고 그다음에 이게 퍼뜨려서 나가도록 실제로 방치해 버리고 그렇죠. 그다음에 그 기간 동안에 뭐 사람 간에는 전염이 없다는 등 이런 거짓말하면서 자기들은 세계 시장에서 PPE 개인 예. 의료 보호 장비 그러니까 예, 예. 의사와 간호원들 특히 이 퍼스트 리스판더들 그렇죠. 예. 응급요원 이런 사람들이 그 착용하는 보호 장비를 자기들은 사재기로 해서 다 사재기하고. 걷어들이고 예, 예. 그리고 나서는 이게 퍼지고 나서는 이거는 미국에서 발생했다라고 환구시보가 했을 거예요. 제 기억이 맞으면. 그렇죠. 미국에서 이제 군인 올림픽 할 때 거기서 들어왔다. 거기서 들어왔다. 네, 뭐 또 나중에 또 뭐 다른 데도 이야기하고 예, 예. 최근에는 뭐 미국뿐만 아니라 뭐 다른 여러 가지 이야기를 그러니까 중국 국내용으로 네네. 중국 국내용이 국제적으로 또 퍼뜨려지지만 그런 방식으로 해서 하여튼 원인이 미스터리 속에서 지금 결과는 치명적인 팬데믹이 되는 거예요. 예, 예.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이제 코로나의 그 끝이 나는 그 터널이 지금 보기 시작하는데 그렇죠. 그 네. 백신 때문에 끝이 보이죠. 네. 이게 코로나 극복된 후에 중국의 이 책임을 묻는 게 앞으로 상당히 전 세계적으로 광범위해질 것 같은데 이거 그렇죠. 이제 뭐 일단 사람들의 그 감정상 중국에 대한 책임은 이미 분명해졌죠. 그러니까 중국에 대한 호감이 경멸로 바뀌는 결정적인 요소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물리적으로 이런 방식의 이제 코로나 극복이 되면은 지금 초기 대응 문제, 사재기 문제, 그 다음에 그 외에 첫 프로토 바이러스에 대한 네네. 그것도 다 숨겨버렸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 바이러스의 시초 원인부터 과학적인 말하자면 여러 가지 요소를 해서 그 뒤에 차후에도 대비해야 될 여러 가지 의학적인 수순이 있는데 그거 다 미리 해버리고 그건 기본적으로 중국이 만약에 인공으로 합성이 됐다 그러면은 그 문제가 상당히 따라오죠. 인공 합성이 아니더라도 네. 숨기고 퍼뜨리고 사재기한 것 그 때문에 자체가, 네. 네, 그것 때문에 책임을 못 벗어나요. 그렇죠. 이게. 그래서 그게 아마 쓰나미 같이 중국을 덮칠 거예요. 2021년에. 21년에. 네네. 하반기. 자, 네. 아까 이제 올해 짚느라고 바빠서 말씀 못 드렸는데 잠깐 자율구독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신한은행 140-012-108493 주 백모 프로덕션입니다. 다 어려울 때인데 꾸준히 도와주셔서 백모 세뇌 탈출 뚜벅뚜벅 진행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그러면 이제 2020년 그 천하 대란의 첫 아이템은 중국 코로나 세계 대란. 그렇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아이템은요? 지금 이제 문86 정권의 코로나 소위 독재 혹은 코로나 파시즘 이건 일반화됐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사실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특히 정치적으로 파산한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정치 체제 자체 혹은 네. 정치 프로세스 자체가 파산해 버렸다. 그렇죠. 네. 그 파산에 몇 가지 항목이 있을 텐데 예, 그 예. 항목을 좀 적시를 한번 해보시죠. 제일 먼저 이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게 우리가 이제 코로나 계엄령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9시 이후에 이제 깜깜인데 그 코로나 팬데믹이 되고 하고 난 뒤에 공론도 안 하고 바로 거의 그 무소불위의 질병관리법을 개정을 해버렸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건 어떤 누구도 그냥 이의를 달지 못하고 대한민국이 가장 거의 사실은 이제 위헌적일 수도 있는 위헌이죠. 위헌적일 수 있는 게 위헌이에요. 그런 질병관리법이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이유 때문에 우리 헌법상에서 보장된 여러 가지 요소들 중에서 특히 개인정보, 표현자유,
몇 가지. 그다음에 표현의 자유, 집회. 개인의 정보, 집회 결사의 집회 자유 이런 그다음에 것들이 헌법적 기본권이 다 뭉개졌죠. 그래도 뭉개졌는데 이게 무슨 일관되게 네네. 국민들이 이 모두가 다 동의하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아주 이 관료적 편의주의에서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고 여기에 대해서 예를 들면 스키장은 닫는데 스키장보다 훨씬 더 닥치닥치 붙어서 들어가는 에버랜드는 오픈이야. 오픈이야. 예를 들면 뭐는 닫는데 백화점은 오픈이야. 백화점은 오픈인데 우리 영세민 아니 네. 뭐 중하청 우리 집 정말 네. 정말 말년에 커피점 하나 열어가지고 커피점 하려고 그러는데 호텔 커피숍은 열었죠. 지금도. 예. 열고 만나서 커피 마시고. 예. 근데 여기는 테이크아웃을 제외한 거는 네, 말이 안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면은 사실은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 지금 미국 같은데 보면 미국은 이 감히 집회는 금지를 못 시켜요. 헌법 자유니까. 그리고 뉴욕에서 교회 모이는 거를 금지시켰다가 요번에 연방 법원에서 그게 위헌이라고 해서 그 금지 명령이 무효화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하자면은 국민들한테 헌법적 가치가 뭔지를 느끼지 못하도록 그렇죠. 그냥 일방적으로 밟아버린 건데 이거를 이제 주요 언론이나 혹은 야당이 이걸 문제를 안 삼으니까 그냥 막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아니 더더군다나 편성을 했다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뭐야 지금 이제 코로나 파시즘 혹은 지금은 코로나 계엄령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로 해요. 왜냐하면 이럴 때 파시즘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도메스틱 스케이프고트를 만들어요. 네, 그러니까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때 8.15 집회. 그래가지고 국민들 전부 동선 추적했잖아요. 그 핸드폰 가지고 그거 불법 행위거든요. 그 나중에 처벌받아야 돼요. 그런데 그때 국민들이 선동되는 거 보면 저 물론 정치적인 입장은 정광훈 목사님이랑 많이 달라요. 그러나 그때 선동될 때 그때 저희 국민의힘 지도부도 그런 말 했지만 거의 무슨 테러범 수준으로 이게 전머시기 때려 죽일 땡땡 이런 식으로 청와대 비서실장 이제 나가겠지만은 그 문제를 국회에서 뭘 하다가 살인마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이거는 그런 만약에 전광훈 목사가 살인마면 문재인은 지금 백신 참사를 일으켰기 때문에 집단 살인범이죠. 이거는 집단 학살자지고.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그런 측면에서 민주당 정부 전부 집단 학살자고 거기에 동의하고 있는 민주당 의원들 전부 집단 학살자고요. 그렇죠. 그걸 방관하고 있는 조중동과 국민의힘 지도부는 집단 학살 방조범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이것도 관련이 되죠. 예. 그러니까 이런 일을 국민들이 별 저항 없이 넘어가고 있다. 정당이 저항 없이 넘어가고 있다. 이게 이제 정치가 파산해 버린 거예요. 파산해 버린 거예요. 두 번째 정치 파산의 두 번째 징조. 사실은 254.15 부정선거 의혹이죠. 논란이죠. 근데 지금 이거 아무것도 재판도 안 되고 지금까지 질질 끌고 있습니다. 네. 즉 사실은 이 공화국에서 민주공화국에서 가장 중요한 법적 다툼이 투표와 선거에 관한 다툼이에요. 그런데 이 의혹이 생겼고 거기에서 그 과반이 넘는 50% 넘는 131군데에서 대법원의 소송이 제기가 됐어요. 근데 일부는 당선 무효고 일부는 선거 무효고 이렇게 해서 아마 131개가 맞을 겁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미 우리가 이 명문 법적인 규정은 180일 이내에 한다라고 하는 규정을 지나가지고 지금 무슨 재판 이전 단계의 여러 가지 요소를 해가지고 시간만 끌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사법적 절차가 지금 부존재하는 거고 사법 절차가 부존재하는 나라는 나라가 아니죠. 그러니까 국민의 주권 행사라는 가장 근본적인 면에 관해서 부정이 제기됐고 또 그것이 광범위하게 제기됐고 뿐만 아니라 이게 구멍숭숭 사전투표제 문제 때문에 이 선거제도 자체를 이번에 손을 많이 봐야 된다. 아무도 라고 하는 게 명확하게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당연히 깔아뭉갰고 예, 예. 그것을 이제 그러한 문제를 제기하는 거를 완전히 무슨 뭐 또라이 취급을 하는 게 이제 조중동이나 국민의힘 지도부란 말이에요. 또라이가 아니고 그 음모론자. 음모론자로 취급을 해버렸다고. 그러니까 이 정도 되면 이제 정치 프로세스가 이게 파산한 파산된 겁니다. 거죠.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 시민사회의 정당한 그 문제 제기가 말하자면 배제의 정치에 의해서 너희들은 익스클루전 밖으로 나가 있어. 얘기하지 마. 네. 너희들 음모론인지 너희들 또라이지. 그래서 너희들은 저기 이 한국 그 말하면 정치 공동체에서 말할 자격 없어. 입 닫어 이런 이야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문재인 586 집단이 그 짓을 저지르고 네. 그거를 조중동과 국민의힘 지도부가 방관 혹은 방조하고 그거 더 하죠. 그러면 이제 이게 이제 정치 프로세스가 완전 망가지는 거죠. 네. 자, 정치 프로세스가 이렇게 어떻게 망가졌는가 또 한 세 번째 징조 한번 소위 말씀해 주시죠. 말하자면 입법 독재죠. 그 이상한 실정법 소위 독재. 실정법 독재죠.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그 우리가 법치주의라고 그러면은 예. 입헌적 헌법에 맞는 법에 의한 통치를 의미하는데 이게 유사전체주의가 된 현재의 상태에서 혹은 네. 코로나 파시즘이 들어온 상태에서 유연적 실정법에 의한 독재를 하는 네네. 게 자 공수처법 그건 뭐 네. 명백히 고스트케이스타법이죠. 그러니까 우리 헌법의 통치권의 헌법 률에 해당하는 네. 말하자면은 권력 분립과 체크앤밸런스 네네. 서로 견제와 균형이라고 하는 네. 통치권의 작동 원리 그 헌법 명명 규정보다도 가장 근본적인 겁니다. 네. 근데 그걸 다 무사시켜 버리는 공수처법 그리고 또 이거 공수처법을 그 말하자면 편의대로 권력이 대통령이 이용할 수 있도록 혹은 대통령의 거의 이 범죄를 방어할 수 있는 그런 그리고 또 이 권력을 또 연장을 할 수 있는 독재를 할 수 있는 그런 악마 입법입니다. 네. 그리고 그다음에 5.18 왜곡 금지법 이래 가지고 사실은 신성모독죄를 적용한 그렇죠. 그런 방식의 입에다 자꾸 채우는 거죠. 표현의 자유, 즉 우리가 네. 민주공화국의 가장 중요한 사상의 자유. 사상의 자유, 네, 표현의 표현의 자유죠. 자유. 예.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48년 세계 인권법도 있듯이 현대 문명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사실 보편적 인권인데 보편적 인권보다도 우리는 훨씬 더 절실한 동포의 인권인 북한 인권에 대한 내용을 담는 대북 인권 전단 금지법을 만들었습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문명의 세계에서 우리가 지금 또 우리 스스로 네네. 지금 격리하는 그런 예. 무지한 처사를 했고, 그다음에 아까 나온 이제 질병관리법. 질병관리법. 예, 이런 것들이 전부 위헌 법률인데 그렇죠. 이 위헌 법률에 의한 독재죠. 그러니까 rule by law인데. 알고 그러니까 내가 지금 공수처법에 대해서는 예. 지금 아마 국민의힘의 유상범 의원이 네. 아마 저 국회에 들어오기 전부터 해가지고 유일하게 제도권 정당에서 야당에서 공수처법에 대해서 위원을 신청한 유일한 국회의원 유일한 국회의원이죠. 예. 그래서 뭐 저도 김종인이는 5.18 이 특별법에 대해서 무슨 위헌 신청 안 했나? 노노노 그거 이렇게 머리 위에 들고 꿇어 앉아 있나 지금도? 아니. 잘못했습니다. 이러고서 저쪽하고 광주를 향하여. 말하자면은 이거를 발의한 쪽하고 네. 말하자면은 제대로 된 협상도 안 했고 네. 그 다음에 이럴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주권자인 국민하고 여러 가지 공청회를 거치든지 아니면은 여러 가지 이 국민들의 의사, 언론, 네. 뭐 그다음에 직접 당원이든 아니면은 뭐 네. 지식인이든 뭐든 해서 5.18 이게 얼마나 시대착오적인 야만적인 혹은 그야말로 800 신성모독죄 네. 같은 우리는 이제 광주에 대해서 막 뭐 잘못 얘기하면 걸리니까 우리는 5.18 특별법을 공격하면 돼. 그렇죠. 그렇죠. 저 이제 그 법 많이 읽어봐야겠어요. 그래서 그런 말도 안 되는 식으로 법이죠. 해서 그러니까 제 역할을 못하는 건지 아니면은 방조를 하고 있는 건지 그러니까 정치가 망가집니까 이제 침몰한 거예요. 침몰한 거죠. 한국 정치의 침몰. 음. 정확하게는 두 그렇죠. 번째는 한국 정치의 침몰이에요. 침몰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가짜 보수가 이렇게 되면서 이제 마비돼 버린 거죠. 즉 다시 그렇죠. 말하면 조중동 그리고 국민의힘 지도부 예, 예. 우리가 이걸 가짜 보수라고 부르는데 4.15에 대해서 무대응했고 예, 예. 그다음에 문제가 많은 선거법 개정하는 거를 외면하고 있고 외면했죠. 예. 그다음에 백신 참사도 이게 방관을 해버렸죠. 이게 참 웃깁니다. 왜냐면 빨리 튀어나가서 빨리 입도 선매해라는 얘기가 조중동에서도 한 번도 나온 적도 없고 국민의힘 지도부에서도 한 번도 나온 적 없어요. 없다가 마지막에 이제 예산을 할 때 이제 우리가 백신이 계약도 안 됐고 우리는 백신 접종이 최소 6개월은 늦어진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되고 나니까 예계산을 할 때 그 반영은 시켰어요. 국민당 누가 국민의힘이 뭐 9천억 9천억인가 9천억인가 뭐 그렇게 해서 이제 백신 예산을 반영은 그렇게 간신히 하고 시켰는데 이제 막차로 저기 최영도 의원인가 그 말하자면은 그 필리버스터 할 때 네. 상당히 체계적으로 이 정부가 어떤 범죄를 지금 저질렀다라고 예, 예. 하는 걸 이야기를 하고 거의 그냥 울먹이면서 호소까지 했는데 이거를 근데 그건 너무 늦었어. 늦었죠. 거꾸로 생각하면은 이게 네. 야 너희들 좀 빨리 뛰어가서 저거 입도 선매해야 돼. 예, 중국 예. 백신 예. 타령하지 말고. 그렇죠. 그 얘기를 4월, 5월, 6월에 했었어야 돼요. 늦어도 6월, 7월까지는 했어야 돼요. 그래야 왜냐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얼마나 파괴되면 정치만 파산된 게 아니라 침몰했죠, 침몰. 그러니까 말하면 정신이 나가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조중동 그 한겨레 경향 뭐 메이저 5개라고 그러고 뭐 한국일보든 뭐 서울신문이든 주요 언론들이 이런 팬데믹의 대응에 있어서 가장 기초적인 게 백신이라고 하는 걸 누가 몰랐겠어요. 아니 모를 근데, 정도가 아니라 그 9월 15일에 그러니까 제가 반어법으로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3월 3개월 전에 그 보건복지부의 보건산업정책국장 예, 예. 임뭐라는 자가 예. 임 국장 아직도 국장질을 하고 있나 몰라. 그 저기 중국 백신 시노팜 좋아요라고 띄울 때 네. 그걸 비판적으로 다룬 언론이 제 기억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그 전에라도 최소한 왜 가짜 보수라고 지금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 되느냐 하면은 주요한 국민들 지금 팬데믹은 전 세계 인구의 이 말하자면은 생명이 걸려 있는 문제고 뭐 중국 문제 등등 또 미국 대선 문제 등등해서 주요한 국가적 사안에 대해서 언론이든 아니면 야당이든 누구든 정부가 뭐 미진하게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거를 늦춘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문제는 제기를 해서 빨리 사실은 확인은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정부가 보니까 우리 백신 안 맞네? 그러면서 정부를 공격을 해요. 내가 매일 아침 신문을 보면서 얘들 참 웃긴다. 어? 네, 그러니까 정말 4월, 굴욕질이 난다. 4월, 6월 달에 가서 빨리 입도 선매해라라는 얘기를 아무도 안 한 거예요. 이 가짜 보수 진영. 그리고 코로나 근데 우리 백모 세뇌 탈출은 우린 열심히 했어 그때. 아니 근데 야, 다른 제인아, 데도 너 빨리 돈 싸들고 가서. 얼마나 했어요? 어? 그래, 참, 나 진짜 청와대에서 훈장 받을 때. 그렇지. 그러니까 나는 그러니까 정치적인 입장을 다 떠나서 그렇죠. 코로나에 의해서 사람들이 죽어가고 경제가 박살나고 생활 방식이 박살나는 거는 말려야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나 빨리 가서 돈 싸들고 가서 저기 그 첨단 백신 저거 성공 가능성이 꽤 있으니까 그까짓 거 써봐야 몇 천억 쓰는 건데 안 되더라도 그러니까 아마 그것도 올 겁니다. 그 얘기를 제가 팬데믹이 4월부터 했거든요. 그러니까 2월 달부터 참나. 문제가 2월 말부터 문제가 3월 초부터 우리 저 세뇌 탈출해서 매일매일 월도메타를 가지고 그랬죠. 이 문제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를 관찰하고 그다음에 매일매일 경각심을 일으키고 우리끼리 예. 했지만 대한민국의 어떤 신문도 어떤 방송도 이 팬데믹에 대해서 있는 추이, 사태, 사실 이거 자체를 자료로 해서 그 뉴스화해서 국민들한테 쿨하게 하질 않았지. 쿨하게 쿨하게 하지 하면서 않고 뭘 해야 된다. 그러니까 선별적으로 자기들한테 편한 것만 해가지고 센세이셔널한 것만. 예. 공포 조장자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 그 조중동과 국민의힘 지도부로 대표되는 이 그 가짜 보수가 지금
이제 가치지향 애국 세력. 예, 그러니까 예. 이게 태극기에서 이런 게 성장해 나올 수 있거든요. 태극기의 이제 문제와 한계는 뭐냐면은 이제 이 가치지향성으로 승화가 아직 덜 덜 된대. 돼 있어요. 그게 이제 문제. 그러니까 가치지향성이라는 건 개인, 자유, 진실 존중, 그 다음에 시장, 민주주의, 그리고 그다음에 저기 종교와 그다음에 영성 신앙과 영성에 영성에. 대한 존중 이런 그 정치 철학적 흐름에 바탕을 해서 예. 이 지역에서 이렇게 활동을 해나가는 예. 유권자로서 예. 그 습속까지 이르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그 가치지향 애국 진영이 예. 앞으로 성장해 가야 될 모습인데 예. 지금 그 성장 과정에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그렇죠. 이걸 국민의힘 지도부 같은 쪽에서 이걸 쭉쭉 끌어주면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근데 일단은 그런 뭐- 건 배제라고 그걸 원수로 삼고 있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아이고, 원수가 아니라 말하자면은 또라이를 낙인을 찍고 찍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이쪽에서 극우파라 그러고 그것도 예. 뭐 어린 친구 아무런 뭐 그것도 이준석이? 없나 뭐 이런 친구들 그다음에 저기 하태경이? 뭐 그런 친구들 즉 말하자면은 예. 뻐꾸기 또 그러니까 아니, 그냥 뻐꾸기가 뭐 하듯이 그냥 청와대로 방으로 옮겨. 말하자면은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저기 지도부하고 협잡해서 도저히 정치를 계속할 수 없는 작자들이 예. 큰 집을 그냥 차지해가지고 지도부하고 해서 그동안 네네. 그래도 일부라도 연결돼 있었던 그 네. 저기 뭐야 그 의원들 이런 걸 다 제압을 하고 극우 낙인 찍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네. 그게 언론을 통해서 슬슬슬 해서 그래서 이제 그렇게 정형화시켜 버렸죠. 프레임을 그렇게 만들어 버렸죠. 만들어갔죠. 네. 자, 그래서 이제 세계 대란 두 항목을 집었습니다. 네. 첫 번째 항목은 중국 코로나, 두 번째 항목은 한국 정치의 침몰. 예. 이제 마지막 세 번째 항목 찍어볼까요? 세 번째 항목은 뭘로? 그래서 우리는 뭐 별로 그렇게 상상을 못했는데 미국이 네. 뭐 지금 선거 문제 11월 3일 전후로 해서 뭐 그보다 한참 전이지만 국가 위기에 완전히 빠져들었습니다. 미국의 국가 예, 위기죠. 예. 예. 일단 미국이 코로나로 완전 직격탄 맞았죠. 그러니까 뭐 우리보다도 훨씬 더 2천만 명이 감염이 됐고 아마 오늘까지 35만 명 정도가 숨졌어요. 요새 하루에 한 3천 명씩 숨져요. 그러니까 이제 뭐 직접 사망 뭐 이런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만 일단 예. 통계상으로는 35만 명이 그러니까 기저질병이 뭐든 간에 코로나 알타가 돌아가시는 분들이 그렇죠. 예. 35만 명. 2차 세계대전 때 미국이 한 40몇만 죽었죠. 예, 그러니까 많이 돌아가시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35만 같은 물론 이제 뭐 저기 뭐 홈리스다 뭐다 해가지고 사실은 이 미국 자체의 그 미국도 정치가 마비가 됐죠. 민주당이다 뭐다 해서 이제 말하자면은 그 체계적으로 대처를 했으면은 이런 그게 안 나왔을 건데 일부 초기에 막 말하자면은 어디 집단으로 자꾸 그 격리를 네, 뉴욕에서 뉴욕에서 하고 노인 요양원으로 뭐 집어넣어버렸죠. 집어넣고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수만 명 죽었죠. 그렇게 뉴욕에서. 죽고 뭐 이렇게 해서 하는데 35만 같으면은 거의 이제 미국이 2차 세계대전 때 희생된 숫자에 지금 이제 육박하고 주로 있습니다. 이제 홈레스, 그다음에 마약, 그다음에 이제 기저질병, 혹은 고도비만 뭐. 이런 분들이 이제 그냥 퍽퍽 돌아가시는 거죠. 그렇죠. 예. 그다음에 자, 이런 상태에서 이제 좀 그 선거가 우스꽝스럽게 치러져 버렸잖아요. 그렇죠. 뭐 딱 그거부터 나와서 이제 미국이 본격적으로 아마 한 6월 정도부터는 이제 대선 이제 그게 시작이 되는데 그때부터 민주당 쪽에서 그냥 그걸 뭐라 그러죠? 그 우편 투표를 미리 그냥 다 주고 하던 그게 시작이 그러니까 돼서 각 주마다 사정은 다른데 공통점은 뭐냐면 우편 투표를 했을 때 이제 사람을 확인하고 표의 그 진위성을 확인하기 위한 여러 가지 장치가 있는데 그 장치들을 무장해제시켰죠. 무장해제 다 시키고 다 시켰죠. 네, 무장해제시켰죠. 그리고 뭐 그건 이제 뭐 구멍이 숭숭 뚫렸죠. 그러니까 이제 뭐 빅텍 중에 일부는 뭐 여기에 우편 투표의 부정이라고 추정되는 여러 가지 행동들이 엄청난 자금이 투입이 되기도 했고, 그 다음에 뭐 국제적인 특히 중국 개입 뭐 이런까지도 지금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부분적인 에비던스가 나오고 구멍이 숭숭. 그리고
뭐 900년 된 돌아가신 지 900년 된 사람의 명단까지 나와서 사자의 투표가 나오고 뭐 하여튼 그것도 뭐 도미니언이라고 하는 기계 그게 있고 그리고 한 대여섯 개 주가 어느 일정한 시간에 문제가 되고 한꺼번에 저쪽에 저 바이든 표가 그냥 수직 상승을 하는 그런 케이스까지 만연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미국의 주권이 엉망진창이 되어버렸죠. 그래서 지금 어떤 상태냐면 이게 이제 국가 위기가 예. 인구의 절반이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상태거든요. 예. 중국 간첩과 다름없는 자, 즉 예. 바이든을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죠. 중국의 간첩과 다름없는 자가 대통령 선거를 훔쳤다. 예. 라고 인구의 절반이 생각하는 상태예요. 그리고 저쪽에서는 언론이 선언하면은 당선자가 맞다. 그래가지고 이제 당선자를 언론이 계속 결정을 해나갔고. 그러니까 이게 이 정치 위기가 굉장히 심각해서 그러니까 트럼프가 서로 이게 1월 20일 날 밀려난다고 하더라도 예. 그러면 그럴수록 오히려 더 혁명각으로 가요. 이게 그렇죠. 지금 상태가 네. 이게 굳게 넘어갈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자, 그런데 이제 이 과정에서 올해 드러난 게 뭐냐면 빅3, 빅3, 빅머니, 그러니까 투자금융계, 빅미디어, 그다음에 빅미디어, 그러니까 거대 언론, 그다음 빅테크, 그다음 빅테크, 구글, 유튜브, 페이스북, 트위터. 예. 이 세 개가 완전히 반트럼프 진영의 창끝을 형성을 했고 거기에 민주당이 이제 극좌파랑 결합해서 그걸 밀어붙였어요. 그러니까 빅3와 민주당과 극좌파가 친중 글로벌리즘의 본산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렇죠. 본산으로 딱 그게 이제 모든 사람의 눈에 보인단 말이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 대해서 법조, 이때 법조라는 건 검찰, FBI, 주법원, 연방법원. 그렇죠. 법조가 이걸 지금 방관하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의회도 그리고 지금 의회도 이런 방식으로 해서 그러니까 명백하게 부정이 보이는 인간의 지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건데도 문제가 제대로 제기가 안 돼요. 예, 주의회도 무기력해져 있고 그다음에 주정부는 그냥 거의 범죄적인 방식으로 무리하게 밀어붙이고 있고. 예, 그다음에 공화당의 연방 의원들도 이제 조금씩 이제 움직이는데 여전히 무기력해. 지금 오늘까지는. 자, 이런 상태니까 여기도 이제 국가 위기죠. 그래서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이 미국 사람들은 이제 생각 있는 사람들이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이번 이 선거 결과가 선거 부정선거 의혹이 이게 어떻게 처리되냐에 따라서 미국의 헌법이 유지되냐 못 되냐. 그렇죠. 공화국이 유지되냐 못 되냐. 미합중국이 유지가 되냐 안 되냐. 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국가 위기죠. 그러니까 뭐. 자, 그러니까 이제 정리를 하자면 2020년에 천하대란 세 가지. 우선 첫째 중국 코로나 팬데믹. 두 번째 한국의 정치 침몰. 파탄. 정치 파산, 정치 침몰. 뭐 이거는 완전히 작살 난 거예요, 한국이. 그다음에 세 번째 미국의 국가 위기. 이 세 가지니까 이건 천하대란이라고 할 만하죠. 다 합해서. 왜냐하면 또 그러고 거기에 상당한 원인 제공자인 중국이 그렇다고 해서 뭐 속편하게 경제도 잘 나가고 하는 게 아니라 중국은 지금 내부적으로 식량 에너지 구조적으로 식량 에너지 위기 그다음에 위로는 권력 투쟁이 상상을 불허할 정도로 지금 심화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생애 탈출해서 이제 그게 못 따라들여서 굉장히 조성하게 생각하는 주제가 있는데요. 12월 중순에 미국 그 트럼프 대통령의 명령에 의해서 그 미국에 있는 미국 그러니까 이 나스닥이나 뉴욕 스탁 익스체인지 뉴욕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중국 기업이 미국의 회계 기준을 안 따르면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퇴출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퇴출 시작됐거든요. 시작됐죠.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를 가지고 오냐면 미국 시장에서 주식과 본드 사채로서 그러니까 국제 금융시장에서 조달이 어려워졌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중국의 최1급 회사들이. 그렇죠. 그거는 그 회사들만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그 아래 단계, 그 아래 단계, 그 아래 단계 회사들에 대한 직접 투자도 주춤거리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중국이라는 경제는 외국으로부터 끊임없이 직접 투자 내지는 그렇죠. 주식 투자 혹은 본드 사채 형태로 끊임없이 달러를
손쉽게 끌어들여야죠. 끌어들일 수 빨아들였어요. 있다라는 그 전제 전제하에서? 안에서 돌아가고 있는 이게 다단계 투자 사기극이거든요. 이 경제가 네, 그렇죠. 맨 밑바탕 전제가 그거예요. 네. 이게 지금 흔들흔들거리고 있으니까 중국이 아마 죽을 맛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게 예고가 되기는 9월 달인가 해가지고 네, 이제 이거 저쪽 미국의 회계 기준에 맞추지 못하는 기업들은 퇴출시키겠다라고 네. 예고했어요. 네. 그리고 저기 한 3주 전에 네, 네. 그 법안을 통과를 시켜서 그 법안을 실효 네. 그 명령이 네. 실효되도록 해서 이제 중국 기업은 특히 그건 기본적으로 중국의 미국 정시 상장 회사들을 타겟으로 한 건데 이게 이렇게 되면은 그 중국 애들이 그런 얘기, 중국식 표현으로 이야기하면은 쌍순환이라고 그래요. 국내의 시장과 생산과 순환, 네. 그다음에 국제 순환, 예. 즉 외국으로부터의 FDI, 그다음에 수출, FDI라는 건 이제 Foreign Direct FDI 표현, Investment, 그렇죠. 그러니까 해외 직접 투자. 외국인 직접 투자. 네. 근데 이제 이게 보통 초기에는 외국 회사들이 직접 투자로 들어갔는데 2000년도 이후부터는 WTO에 들어오고 그다음에 중국의 성장이 확대가 되고 대기업군들이 많이 생기면서부터 미국의 홍콩 증시뿐만 아니라 미국 증시에 상장된 회사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이게 말하자면 글로벌 자본들하고 섞였어요. 근데 그러면은 말하자면은 큰 일본 말로 큰 구찌의 그 말하자면 해외 직접 투자가 원천적으로 지금 제약되는 아주 극단적으로 감축되는 그런 요소고 그러면은 중국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소위 국제 순환의 요소가 단순히 위축되는 게 아니라 거의 깨집니다. 그렇죠. 예. 예, 예. 그래서 이제 중국 하나는 중국 코로나 대란, 예, 예. 두 번째 이제 그래서 이제 그 두 번째는 그 뭐였죠? 저기 뭐야 이제 그 한국의 정치 파산. 그다음 세 번째는 미국의 국가 위기. 이 네. 셋이 이제 펼쳐졌는데 네. 2020년 예. 이제 경자년, 예. 경자년의 세계 대란이 우리가 크게 세 요소를 꼽아보면 3대 요소를 꼽아보면 그거다. 그거 아세요? 저기 경자가 네. 이게 이제 금옥수화토 오행으로 오면 금인데 경자를 붙는 저기 해가 오면은 대란이 주로 생깁니다. 아, 저는 근데 근데 뭐 그거는 뭐 저는 근데 이게 이제 이 쇠금자인데 이게 저는 그러니까 만약에 음양오행하고 예, 예. 이 유교가 결합해서 성리학이 나오지 않았다면 예, 예. 저는 음양오행 따지는 거 그냥 재미로 듣겠어. 어. 근데 이게 성리학의 그 뿌리가 되나 가지고 제가 아주 미워해요. 음양오행을. 아주 미워해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성리학을 증오하기 때문에 성리학이 원래 이제 공맹사상은 종교적 요소가 없잖아요. 예, 예. 종교적 요소가 없다는 얘기는 우주를 설명을 안 하잖아. 그렇죠. 예. 우주의 원리를 설명을 안 해요. 성리학은 이거는 공맹을 차용을 해서 차용을 했어. 음양오행 위에다 입혀갖고 그래가지고 이건 종교라고요. 종교죠. 종교화된 유교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프로티컬 네, 닥트린에서 그래서 이게 이 릴리저스한 측면을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음양오행 하는 사람이 나 성리학 미워해. 성리학과 음양오행 달라라고 선언을 하고 음양오행을 떠들면 내가 가서 재밌는 말씀이네요 하고 그렇겠어. 근데 이게 성리학을 공격을 안 하고 음양오행을 얘기를 하니까 저 성리학 공격 좀 하세요. 잠깐 들어드릴게. 싫어. 나도 그 저기 할 말 많습니다. 네, 싫어. 싫어. 예. 오케이. 어쨌거나 자 2021년은 이제 2020년에 세계 대란이 이제 정리되는 그걸 정리해 버리는 혁명과 숙정의 한 해가 될 거다. 네, 뭐 일단 최소 시작합니다. 아주 큰 규모로. 예. 그게 뭐냐면은 사실은 정치라고 하는 거는 뭐 그 슈미트가 뭐 여러 가지 이제 히틀러의 부역 뭐 이런 게 있지만 굉장한 제가 우리 그 저기 그 시청자님들이 잘 모르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칼 슈미트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독일 1930년대, 40년대, 50년대 독일 철학자고 철학자고 그다음에 나치 철학의 아버지 최고봉이라고
불리긴 하지만 나치만 가지고는 설명할 수 없는 아주 복잡하고 다양한 얼굴을 가진 사람이고 예. 그 다음에 우리가 이걸 꺼리낌 없이 인용할 수 있는 까닭은 이거 잘못 인용하면 우리 극우 파시스트라고 공격받아. 근데 인용할 수 있는 거는 학문적 관점이기 때문에 인용할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예. 천만다행으로 좌좀들이 칼 슈미트를 자주 인용해 왔어요. 아이,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마음 놓고 칼 슈미트를 인용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사람의 핵심적 명제가 그거죠. 이제 말씀해 주세요. 그거 하시려고 그랬잖아. 정치는 사실은 우적의 구분이다. 적과 나 우리의 구분하는 전선에 의해서 설정이 된다는 겁니다.